3번. 아가 잠깐만. 이거 하나 이거. 근데 이거 앞에 거 예전에 너 좀 풀었던 거거든? 그 부분, 아는 부분은 넘어가고 로그부터 풀면 될 것 같아. 연습 좀 합시다. 자, 10번 보시면 아이고 자, x 빼기 3 px 다 항식이야. 얘를 요걸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가 다음과 같대.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무슨 생각이냐면 px가 몇 차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 px가 몇 차일까. 그리고 요 식에서 굉장히 특이한 지점이 하나 있는데 이게 특이하다고 받아들여주셔야 되는데, 야, 나눴는데 나누는 식과 나머지가 둘 다 px래. 나머지는 나누는 식보다 무조건 뭐 해야 돼? 작아야 되는데 똑같대. 말 돼 안 돼?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 px로 나눴는데 어떻게 px가 나와? px보다 작은 게 나와야지. 그럼 작아지려면 틀린 사람 많던데? 10번 틀린 사람 둘밖에 안 된다고? 예진아, 작아지려면 px가 뭘로 시작해야 돼? 정답 4x로 시작해야 합니다. 문제 끝. 이거예요. 무시야. 계산 실수야? 4x가 나이고? 알았어. 그러면 예진아, 그럼 끝났어. x 빼기 3 4x 더하기 k라는 식이 이거가 3x 더하기 k 모 플러스 k 이렇게 된대요. 그러면 이제 3x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12 x 빼기 3k가 이렇게 된대요. px를 qx로 나누라 했거든 아까. 그럼 qx를 찾아봐야 될 거잖아. 그러면 봐봐 항등식이니까 얘가 몇 차식? 2차식. 그럼 얘도 몇 차식? 2차식. 그럼 qx는 몇 차식? 최고창의 개수는 얼마? x. 그렇지. 이해돼? 그 다음에 이제 상수항은 얘 때문에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1차항이 똑같다고 갑시다. k 빼기 10이지 kx 여기는 빼기 10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빼기 4. 그래서 마무리. 할 수 있겠어? 다음번에 나오면 절대 틀리면 안 돼. 요것도 시험에 진짜 많이 나와요 대신에. 오케이? 나머지는 다 맞았어요? 둘밖에 안 틀렸었나? 생각보다 좀 틀렸던데. 이현석! 예. 틀렸잖아. 왜 뭘 내가 맞은 척해. 몇번 들었는데요. 들었어? 아, 내가 못 본 거야? 유진아, 이거 이해돼요 안 돼요? 진짜 돼요? 다음번에 나오면 맞춰요? 지호도 이해돼요 안 돼요? 계산 실수. 그놈의 계산 실수. 맨날. 야, 그게지. 야, 한기랑 5번 뭐냐? 문제를 봐봐. 아이, 그것만 맞았어 하나인데. 얘 하나 틀리면 보이고 빼놓고는 어느 학교 가든지 다 1등급 맞을 거고, 두 개 틀리면 보성까지도인이 될 거고, 세 개 틀리면서부터는 보성이나 잡녀나 정신여고 같은 데서는 일이 안 되니까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자, 12번도 모의고사 기출이라서 신호지에 나와 있었던 건데 소연아 더 쉽게 알려줄게. 다 소연아 이거 보면 뭐 이용해야겠다는 생각은 들지? 오 좋아요. 닮음이야. 쌤이 한번 너무 복잡하게 설명해서 그런가 봐. 뭐 쉽게 설명해줄게. 봐봐. 자 일단 고등학교 때 나오는 도형 빡센 문제들은 닮음 이용하는 게 한 70% 정도 돼요. 닮음이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 보자마자 닮음 이용하겠다는 생각은 좀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정사각형이니까 여기가 7분의 6 루트 10이고 여기가 3 루트 10이야. 그럼 정사각형이니까 여기가 7분의 6 루트 10이야. 이렇게. 그럼 일단 첫 번째 조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300이야. 90이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0이야. 그리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x 세제곱 빼기 y 세제곱이니까 xy를 구할 필요 없이 그냥 식 하나만 더 찾아줬으면 좋겠어. 합이나 곱이나 이런 것들. 이렇게 하면 그냥 문제가 끝날 거야. 자 그러면 이걸 제일 쉽게 보려면 이거 맞은 사람들도 좀 보세요. 닮았어. 이렇게가 닮았어. 이렇게가 닮았잖아? 그럼 이건 중학교 때는 거의 안 이걸 이용하는 게 거의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자 보면 닮은 비가 루트 10은 꺼지고 3도 약분 치면 2분의 7 대 1이라서 2대 7인 건 보이지? 2대 7인 거.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되게 쉬워. 여기 높이와 여기의 높이도 닮은 삼각형의 높이 또한 2대 7이야. 닮은 삼각형의 높이 또한 2대 7이야. 높이도 닮았다고. 그러면 OH가 얼마가 나와? OH가 7분의 6 루트 10 나오지. 그럼 문제 끝. X랑 Y랑 곱한 것은 3 루트 10이랑 7H랑 곱한 거랑 똑같아. 맞지? 직각인 삼각형. 민높.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H 알잖아. 지금 우리 구해놨잖아. H. 이렇게 해서 X, Y를 구해주시면 문제가 바로 끝나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닮은 비, 높이. 이거 모의고사 기출문제였어서 내가 장담하는데 우리 중에 한두 학교에서는 무조건 이번 시험에 나올 거야. 특히 보성고 가는 애들은 보성고는 기출문제에서 거의 대부분 내서 보성고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고 보성동국에 나올 확률이 높고 잡녀도 나올 확률이 높고 잡녀, 보성, 동국이 거의 베이스가 다 모의고사 기출이거든. 그래서 이 문제 시험에 나올 확률이 되게 높은데 나왔을 때 이런 것들, 그러니까 고등학교 내신을 잘 보려면 수학을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그게 실제로는 수학을 잘하는 것보다 그냥 내신을 잘 보는 거. 수학을 잘하면 수능을 잘 보고 내신은 진짜 많이 좀 문제마다 쉽게 푸는 방법들을 잘 정리해서 보자마자 좀 기본적으로 막 본능적으로 막 툭툭 튀어나와야 돼. 이게 그냥 단순히 수학을 잘한다는 느낌으로는 좋은 성적을 받기가 어려워. 특히 보인고는 진짜 심해. 보인고는 웬만한 문제 보면, 그러니까 보인고 1등급 받는 애들은 선배들 가르쳐 보면 그냥 이거 보면 바로 저거 OH가 이거 보자마자 OH가 7분의 6 루트 10이라서 XY 바로 구해가지고 바로 풀어. 1분 안쪽으로 이런 걸 푼다고. 그러니까 이 유명한 문제들은 그냥 다 외워서 들어갈 거야. 보인고도 모의고사 기출 변형 문제가 워낙 많아서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모의고사, 이때까지 모의고사 기출로 나와 있는 문제들은 그냥 다 외워야 되거든. 보인, 하남, 배재, 보성, 그다음에 동국, 잡녀, 여기 학교들은 그냥 거의 대부분 다 모의고사 기출 변형이야. 그래서 모의고사 기출 못 풀면 요런 것들에서 시간 끌면 어차피 다른 것들 아예 못 볼 거야. 다음 시간에 보인 시험 다음 시간에는 저거 뭐야? 구주입의 시험 보고 그 다음 시간에는 보인고 시험 한번 중간고사 한번 봐봅시다. 그거 평균이 보인고 40점이었거든. 40점? 1등급 컷이 60점 되고. 그래서 내가 소토반 봐봤는데 30점, 40점 막 다 이렇게 맞더라고. 제일 잘 본 애가 50점이고. 그래서 시험이 진짜 어려워. 지금 여기서는 어려운 문제가 거의 배제고 문제는 거의 없는데 17번 정도만 조금 애들이 많이 틀릴 수 있고 24번은 이거 처음 봐서 그렇지 이거 한두 번 보면
생각보다 24번도 쉽거든. 그래서 이게 쉬운 문제가 많아서 배제고 이거 올해 60명 1등급 저기 만점 60명이 넘어가지고 1등급이 없었어 중간고사가. 그래서 기말고사를 좀 어렵게 내서 기말고사 1컷은 80점대 후반이어서 합쳐가지고 94.1컷이었거든. 배제 애들도 보인 애들만큼 잘해서. 근데 배제 보이는 완전 배제 보인 이화여고 뭐 한대부고 요런 데는 약간 일반계고 그다음에 한영예고 대원예고 요런 데들은 그냥 보통의 일반계 고등학교들이 아니라서 그래서 등급컷이 잘하는 애들이 많아서 등급컷이 훨씬 높은데 그냥 일반계 고등학교라고 치면 5등분 한 3개 4개 틀려도 1등급이 떠. 영파여고도 요거 한 2-3개 정도 3개 정도 틀려도 1등급 안정적으로 뜨거든. 근데 이제 잡녀랑 일반계 고등학교 중에서 유일하게 잡녀랑 정신여고 정도가 내신 따기가 보성고까지 셋. 걔네들은 좀 일반계 고등학교인데도 되게 잘하는 애들이 많아서 내신 따려고 일부러 자사고 가도 잘할 만한 애들인데 일반계 고등학교로 넘어오는 애들이 잡녀, 보성, 저기 정신여고에 많아. 그래서 거기도 등급컷이 생각보다 되게 높고 그 외 나머지 학교들은 엔간하거든. 그래서 요거 한 3개 정도 틀려도 상관없는데 정신여고나 잡녀나 보성고 갈 친구들은 요것도 거의 다 맞다시피 해야 돼. 하나 정도 틀려야 돼. 이게 하나, 2개 정도 틀리는 게 1컷일 거야. 요 정도 나오면. 그래서 꼭 이렇게 유명한 문제들은 이거 시너지에서 우리 풀었었어. 시너지에 나와 있었었는데 이렇게 유명한 문제들은 그냥 풀이 자체를 이렇게 해야 깔끔하다라는 걸 좀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문제 보자마자 아 이 문제 하고 그렇게. 방금 10번도 우리 공 문제인데 PX로 나누는데 PX, FX로 나누는데 FX 어쩌고저쩌고가 나머지다. FX 최고차항 날라간다고? 요게 그냥 바로 보이셔야 되고 요것도 아 이거 닮음 이용할 건데 닮음을 어떻게 이용하면 되냐면 보통 쌤도 처음에 이렇게 풀었잖아. 그냥 처음 보셨을 때는 2대 7이니까 이게 7분의 2x고 얘가 7분의 2y라서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풀었었는데 이렇게 해서 풀었는데 요거보다 요게 제일 간단하다고. 그냥 높이의 비율이 2대 7이다. 그러면 큰 높이에 작은 높이 뺀 게 7분의 6루트 10이니까 높이가 바로 나와서 x랑 y랑 곱한 건 높이 이렇게 곱한 거랑 똑같다. 소공식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그걸로 그냥 조지는 게 제일 빨라요. 그래서 요 풀이는 기억 정리하시고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14번 우리 서연이도 공수 원은 이제 약간 좀 클라스가 재건이는 보인만 아니고 그냥 일반고 고등학교 갔으면 1뜰 것 같은데 보인이라서 걱정이고. 그다음에 이제 혜수랑 서연이랑 한길이는 이제 안정적으로 좀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좀 더 열심히 내가 챙겨줄게. 지호야, 알았지? 너 공부를 더. 서연이도 좀 더 꼼꼼하게 봐주고. 자, 14번 틀린 사람. 판별식이 0인 건 알겠어? 중심과제니까? 그리고 m값에 관계없으니까 이게 m에 관한 항등식이구나. 판별식은 0이라고 식을 세우면 이게 m에 관한 항등식이구나 라고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데 그게 단데. 그래서 판별 쓸게요. m-a 플러스 1 제곱 빼기 m제곱 빼기 2a제곱 더하기 b는 0이어야 돼. 근데 이게 뭐에 관계없이? m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해야 된다고. 항등식이란? 그래서 쌤이 항등식이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라고 하면 문제 푸는데 이게 실전에서 크게 도움이 안 돼서 항등식은 m을 기준으로 정리했을 때 좌변과 우변이 서로 똑같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문제 풀 때 훨씬 더 편리하다고. 적당한 숫자를 뭘 쳐넣어도 성립해 보다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같은 식이야. 그게 항등식이야. x 플러스 y제곱이 x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xy면 이게 xy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식을 이렇게 부른다고. 그냥 항등식은 좌변과 우변이 똑같은 식을 항등식이라고 부른다고. 그게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에서도 되게 중요한 개념이고, 아까 항등식 10번 풀 때도 2차식은 이렇게 나왔을 때 이 2차식이랑 항등식이랑 같은 식이니까 저기 3이면 여기도 3이고 저기 k-10이면 여기도 k-10이 나와야 되고 이렇게 푸는 거잖아 지금 계속 아이디어가. 그래서 좌변과 우변이 m으로 정리했을 때 똑같아야 된다고. m에 관한 항등식이니까. 그래서 이제 m 있는 거 묶어주면 2 빼기 2a m, 그 다음에 m 없는 거 묶어주면
a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이네 소리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 더하기 b는 바로 이게 m으로 정리했을 때 왼쪽과 오른쪽이 서로 똑같은 식이니 a는 1이 되고 a가 1이 되면 이게 또 0이 돼야 되니까 그럼 b는 4가 되고 그렇게 해서 그냥 문제가 끝나는 거라고요. 14번 틀린 사람들 이해돼요? 여기 이거 맞았어? 틀렸어? 뭐라고? 계산 틀렸어? 요렇게 그 다음에 17번 보시면 7번 17번 쌤이 두 가지 방법으로 인수분해를 해줄 테니까 뭐가 더 쉬운지 좀 보시고 더 편리한 방법을 사용하세요. 요 문제는 이렇게 풀면 깔끔한데 이게 보통은 이런 식으로 잘 풀지 이런 식이 잘 안 나오니까 얘를 따로 기억해 놓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기는 하고 보통 풀이로 풀면은 이제 아이디어가 이게 식이 조금 더 길어지고 이제 넘어갈 때 조금 어려운 부분이 또 있고 그래서 문제 자체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일단 첫 번째 한쪽으로 싹 넘길게. 그러면 x, y, z를 기준으로는 항이 총 몇 개일까? 한쪽으로 싹 넘겨서 써줄게요. x제곱 y x, y 제곱 그리고 z y, z 제곱 마이너스 z 제곱 x 마이너스 z x 제곱 이렇게 싹 넘겼어. 자, 우리는 인수분해할 때 항상 항의 개수를 기준으로 생각할 건데 항이 지금 몇 개입니까? 몇 개 있어요? 세봐 9개 있죠? 근데 대장이 지금 보통은 한 새끼는 작고 한 두 새끼가 크면 그 한 새끼를 기준으로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써주는 게 일반적인데 요 새끼는 셋 다 똑같지 3차로. 그래서 내림차순 말고 3차가 지금 3개 있어. 그럼 인수분해가 되려면 공통인수를 가져야 되잖아. 항은 9개 있다. 대장이 3개 있고 항은 총 9개 있어. 그럼 얘는 몇 개 몇 개로 나누는 게 제일 쉬울 것 같아? 몇 개 몇 개로 나눠주면 될 것 같아 느낌에? 3개로 나눠주면 돼. 그렇게 접근하면 깔끔하게 풀 수 있는데 그러면 봐. x 새끼들 하나, x 2개 있는 거 둘, 그 다음에 x 2개 있는 거 요렇게 3개를 하나라고 볼게. 그래서 x 2개로 묶어주면 처음에는 x가 남고 두 번째 건 마이너스 y가 남고 세 번째 건 마이너스 z가 이렇게 남을 거야. 그 다음에 y도 똑같아. 3개 마이너스 y 세제곱이니까 y제곱이랑 여기 y제곱이랑 이렇게 3개를 y제곱으로 묶어줄게. y제곱으로 이렇게 묶어줄게. 그러면 x 빼기 y 더 빼기 z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z도 z 세제곱이랑 z제곱이랑 이렇게 묶어줄게. 그러면 x가 나왔으면 좋겠으니까 마이너스 z제곱으로 묶어줄게요. 그러면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z 이렇게 되어는 0 이렇게. 그럼 공통인수 보이니까 문제 끝났죠. x 빼기 y 빼기 z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z제곱은 0이다. 근데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두 변 길이 합이 나머지 하나랑 똑같을 수가 없으므로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 z가 빗변인 직각삼각형이라서 2분의 1 xy가 뭐가 된다? 넓이 48이 된다. 따라서 답은 96.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 이게 첫 번째. 얘는 근데 이제 아이디어가 좀 신박하긴 한데 이제 모든 문제들 9개짜리는 9개인데 3차로 나오는 인수분해가 시험에 잘 안 나와서 이걸 왜 이렇게 이건 이렇게 푸는 거니까 아예 외워버려라고 하기에는 너무 반복이 잘 안 될 거야. 가끔밖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요거는 요 풀이 자체는 좋지만 이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아서 다음번에 나왔을 때 너네가 이걸로 풀 수 있을지를 잘 모르겠어. 물론 정리 잘하는 사람들은 한 번만 알려줘도 그 다음에 똑같이 이렇게 얘는 이렇게 풀면 되게 쉬웠지 하고 풀기도 하는데 그게 보통은 잘 안 돼서 그래서 이제 두 번째를 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렇게 항들이 나와 있을 때 9개는 너무 불편하니까
한 문자만 문자라고 생각하고 그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보통 정리해. 그래서 x만 문자라고 생각하면 x세제곱, x제곱, x 상수항까지 딱 4종류의 항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항계수가 줄어서 생각이 좀 더 편해지거든. 그래서 x를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리할게. 그럼 20으로 정리할게요. x 처음부터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한다고 하면 처음에 x세제곱, 그 다음에 x제곱 있는 건 요 새끼랑 요 새끼예요. 그래서 넘어오시면 마이너스 y 플러스 z x제곱, 그 다음에 이제 x만 있는 새끼를 구하면 요 새끼랑 요 새끼입니다. 그래서 y제곱 마이너스 z제곱, y제곱 마이너스 z제곱 x,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떨궈지는 yz y 마이너스 z 마이너스 y 세제곱, 아 이쪽이구나. 이쪽으로 넘겨줄 거니까 여기 마이너스, 그 다음에 쟤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마이너스 y 세제곱 마이너스 z 세제곱 이렇게 될 거야. 은요. 이렇게. 그럼 요 상수항을 좀 이쁘게 써줄게. 공통인수 보이죠? y 빼기 z로 묶어주시면 마이너스 y 빼기 z로 묶어주시면 여기는 yz가 남고요. 여기는 y 제곱 yz z 제곱이 남아요. 그러면 얘 완전 제곱식으로 바뀌는 거 보이나? y제곱 플러스 2yz 플러스 z제곱이니까 y 플러스 z의 제곱 이렇게 바뀝니다. y 플러스 z의 제곱.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제 좀 보이는데, 이게 2차식이었으면 곱해서 얘가 되고 더해서 얘가 되는, 이게 없었으면 곱해서 얘가 되고 더해서 얘가 되는 식을 찾아서 보통은 인수분해를 하고, 그 다음에 3차식이면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뭐냐면 넣어서 0이 되는 x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0이 되지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조립제법. 혹시 보이십니까? 근데 이게 좀 잘 안 보이는데, x에 뭐 집어넣으면 0 되게? 그런 경험이 별로 없을 텐데, x에 어떤 식을 집어넣어서 0이 되는 경험이 잘 없어서 그게 좀 어려운데, 이거 뭐 집어넣으면 0 될 것 같아? y 자리에? 아니 x 자리에? 보이는 사람? y 집어넣으면 0 안 돼요. y 플러스 z. 정답. y 플러스 z를 집어넣으면 0이 됩니다. 그게 어렵습니다. 여기 이 풀이의 단점은 x에다가 뭘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는지를 애들이 y 플러스 z를 넣어보잖아? y 플러스 z 세제곱, y 플러스 z 세제곱 없어집니다. y 플러스 z를 넣잖아? 그럼 y 빼기 z, y 플러스 z로 바뀌니까 y 빼기 z, y 플러스 z 제곱이 돼서 얘가 없어집니다. 이걸 잘 못 봐서 요 풀이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인수분해할 때 한 문제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서 3차식이 나오면 거기다가 넣어서 0이 되는 숫자는 잘 찾는데, 여기 x자리에 뭐 어떤 yz에 관한 식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될 것인가를 찾는 게 좀 잘 안 돼요. 이게 문자 집어넣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래서 y 플러스 z를 집어넣으면 0이 되니까 x 빼기 y 플러스 z 이걸 인수로 받는 거야.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조립제법 쓰시면 되죠. y 플러스 z 1 마이너스 y 플러스 z, 그 다음에 y 제곱 빼기 z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y 빼기 z y 플러스 z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1 y 플러스 z 되니까 0 0 y제곱 마이너스 z제곱 되고요. 얘 여기다가 올려주시면 서로 똑같아집니다. y 빼기 z, y 플러스 z제곱 이렇게 돼서 0이 돼서 x제곱 0x 더하기 y제곱 빼기 z제곱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z가 뒷변인 직각삼각형이 되고 2분의 1 xy는 48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가 더 쉬워요? 한기라 뭐가 더 쉬워? 첫 번째 걸로. 한기는 어떻게 풀었어? 첫 번째 걸로 풀었어. 횟수는? 이걸로 풀었어? 또 맞은 사람 10초간 2명 맞았나? 현수는 어떻게 풀었어? 두 번째. 두 번째 걸로? 시연은? 두 번째 거를 푸는데 반반 쪽에서? 요렇게?
요렇게 묶고 4개니까 둘둘 요렇게. 그럼 그것도 해봅시다. 4개니까 둘둘. 자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럼 세 번째 풀이가 되겠네. 그게 좀 더 지금 x 자리에 y 플러스 z 집어넣는 거가 깔끔하긴 한데 요것도 생각을 못 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제 항 4개는 제일 일반적으로 푸는 게 뭐냐면 둘둘로 짝짓기 하는 거. 앞에 2개 뒤에 2개 나눠가지고 공통인수 만들어서 다시 묶어가지고 인수분해하는 거. 그게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니까. 그래서 이거 둘둘로 나눌게요. 그럼 x제곱으로 묶으면 x 빼기 y 빼기 z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묶어야 되지. 이거 하나씩 묶어주면 y제곱 마이너스 z제곱으로 이렇게 묶어주면 앞에는 x가 남고 그 다음에 뒤에는 y 플러스 z가 남고 마이너스가 남으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이 풀이가 아마 애들이 풀기 제일 쉬운 풀이 같아. 한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항이 4개가 나오니까 2개 짝지어서 공통인수를 만들어내겠다. 요 풀이가 아마 애들이 풀기 제일 좋은 풀인 것 같은데 요거 세 번째 거 둘둘 짝짓기 요렇게. 그래서 조야 세 번째 걸 풀어. 이게 제일 나은 거. 뭐 하자? 보통 우리가 항이 5개 이상 나오면 불편하니까 문자 하나만 잡아가지고 그 문자만 문자라고 생각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서 항의 개수를 줄인다. 그럼 얘는 모두 다 3차이기 때문에 뭘로 정리하더라도 3차, 2차, 1차 상수가 되면서 4개짜리가 된다. 4개짜리가 되면 보통 뭐 하냐면 둘둘로 찢어서 앞에 2개 묶고 뒤에 2개 묶어서 공통인수로 뽑아내겠다. 그래서 둘둘로 나눠가지고 인수분해한다. 요 풀이가 세 번째 풀이가 애들이 그냥 쉽게 생각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생각하기가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건 기본입니다. 무조건이에요.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건 무조건이고 기본이야. 자, 18번 보시면 자, 18번은 요거 뭐 계산해가지고 풀어도 되는데 이것도 둘 다 보여드릴게요. 복소평면으로 푸는 거랑 계산해서 푸는 거랑 둘 다 해봅시다. 자 m이 1이면 1-i분의 루트이고 m이 2면 밑에 거 제곱하면 마이너스 2i고 위에는 2니까 마이너스 i고 m이 3이면 얘가 마이너스 i니까 8개 보셔야겠네요. 8개. 이거 4제곱, 이걸 4제곱해야 1이 되는 거라서 1이 되는 순간까지가 순한말이에요. 그래서 직접 계산을 할 텐데 이렇게 하면 이것도 좀 유리한 실수화 시켜줄까? 2분의 루트 2 1 플러스 i.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i를 곱하면 2분의 마이너스 i 곱하면 1 되고 마이너스 i 1 빼기 i 되네요. 루트 2 1 빼기 i. 4제곱은 쉽죠. 4제곱은 얘 제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1 되고요. 5제곱부터는 여기 부호만 바꿔주면 되겠죠. 2분의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i i 2분의 루트 2 i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 이렇게 해서 순환합니다. 그 다음부터 원래대로 돌아가고요. 또 자꾸 내거 샤프써. 야! 이거 써. 연필 쓰지 말고 이거 써. 자, 그 다음에 n은 1일 때 2분의 루트 3 플러스 2분의 i n이 2면 4분의 3 빼기 1 2 그 다음에 플러스 2 루트 3i 그래서 약분 치면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 이렇게. 자 그 다음에 n이 3이면 얘랑 곱할 겁니다. 1 플러스 i가 맞아요. 루트 3 플러스 i. 자 얘네들이 곱하면 4분의 i
3i 4i 되고요.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없어지네요. 그래서 i가 됩니다. 그러면 얘는 6개 하면 몇 개가 되고 마이너스 1이 되고 12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번 하면 1이 됩니다. 요렇게. 그러면 이제 얘가 i니까 4제곱은 여기다가 i만 곱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i만.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여기다가 i 곱해주시면 2분의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i. 그 다음에 이제 부호 바꿔주시면 됩니다. 2분의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 11번째, 12번째. 부호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i.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i.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1 빼기 루트 3i. 얘는 2분의 루트 3 빼기 i 하고 1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뺐을 때 순허수가 돼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뺐을 때 순허수가 돼야 된대. 그러면 실수 부분이 서로 똑같아야 되는데 이 새끼의 실수 부분은 2분의 1 아니면 2분의 루트 3이죠. 저 새끼의 실수 부분은 2분의 루트 2 아니면 0이죠. 아, 그 다음에 0도 있죠. 여기도 마이너스 1도 있고. 그럼 야 2분의 루트 3이랑 저 새끼랑 없어지는 경우는 아예 생각 안 해도 됩니다. 따라서 누구에서 누구를 뺐을 때 순허수가 될 수 있냐면 여기가 지금 i였어요. 여기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을 빼주면 마이너스 2i라서 순허수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누구랑 또 누구를 빼주시면 되냐면 i랑 마이너스 i 어디 갔어? 마이너스 i를 빼주시면 또 뭐가 될 거야? 순허수가 될 거예요. 따라서 제일 작은 걸 구하라고 했으니까 m이 2면서 n이 3인 거? m이 2면서 n이 3인 거? 그럼 답이 5예요? 5가 없는데? n 플러스 n. 아, 이거의 제곱. 제곱이 음의 실수라고 했으니까 안에 있는 새끼가 순허수여야 된다. 안에 있는 새끼가 순허수여야 된다. 그래서 순허수려면 2분의 루트 3 플러스 i. 2분의 루트 3 플러스 i 제곱하면 4분의 2 루트 3 플러스 i 둘이 곱하면 4분의 3i i 4i i. 얘 제곱하면 뭐죠? 두 식을 빼가지고 빼서 제곱했더니 음의 실수가 되더라. m 플러스 n의 최소값을 구해라. 그래서 m이 2면 마이너스 i. 아, 이거 플러스 i네요. 미안. 이거 플러스 i. 계산 잘못했네요. 이거 마이너스 i고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2랑 3이면 둘 다 i 되니까 0 돼서 안 되고 2고 9일 때랑 그 다음에 6이고 3일 때랑 6이고 3일 때랑 그래서 답은 9. 뭐 이렇게 풀 수. 2하고 9면 11일 되고 6이고 3이면 9 되니까 최소값은 9가 된다. 이렇게 푸시면 되는데 그래서 쌤이 계속 무슨 얘기 했냐면 이거 이렇게 계산하는 거 너무 지랄이니까 복소평면으로 푸는 게 훨씬 쉽다. 그래서 회전시키자. 그걸로 가자. 이거 내신 문제 빡세게 지금처럼 나오면 이거 8개 찾아야 되고 이거 12개 찾아야 되고 거기서 이제 적당하게 맞춰가지고 조건을 만족시키는 mn 값을 또 구해야 되니까 이게 진짜 별로다. 그래서 쌤은 어떻게 하자고 얘기를 했냐면 그래서 이렇게 거의 안 푸는데 이렇게 거의 안 푸는데 돈이 복소평면 들어본 적 있나요, 쌤이야? 있어요? 없어요? 아저씨. 아, 이거 돈이 아니었나? 호준이었구나, 그냥. 호준아, 복소평면 들어본 적 있나요? 그것만 봤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고. 자, 어떤 복소수가 있으면 그 복소수의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평면 위에 표현하는 겁니다. 좌표로. 자, 요 새끼는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라고 이렇게 실수 부분이 2분의 루트 2고 허수 부분이 또 2분의 루트 2니까 저렇게 좌표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 제곱하면 뭐 한다는 원리를 이용할 거냐면 회전한다는 원리를 이용할 겁니다. 자,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이렇게 있을 때 봐봐, 여기 내가 지금 이를 다 구해놨으니까 해드릴게요. 이거 몇 컴마 몇이야? 정수 부분 얼마? 아니 실수 부분 얼마? 이 i 0. 허수 부분 얼마야? 허수 부분 그 실수한다. 허수 부분 1이다. 그 1번 문제에 나와서 틀리는 애들 있다. 2 플러스 3i의 허수 부분이 뭔가요? 1번 2, 2번 3, 3번 2, 3i, 4번 뭐 어쩌고 이렇게 했는 애들 3i라고 써가지고 틀린다. 허수 부분 3이야. 그래서 여기 1. 그러면 이거 두 번 곱했더니 어떻게 돼? 여기도 0,1 돼. 45도를 한 번 더 가면 두 번 곱한 거랑 똑같아져. 그래서 수계산을 안 하고 저 점의 회전을 이용해서 세제곱, 네제곱, 다섯제곱 이게 뭐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게 이게 복소평면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아까 계산 잘못했죠. 부호가 달라져야 되거든.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2분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가 되거든.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는 여기겠죠. 그래서 여기가 또 45도가 돼요. 복소평면은 어떤 복소수를 거듭 제곱하면 그 복소수가 저기 x축과 이루는 각도만큼 이렇게 회전이 된다라는 성질을 이용하자는 거예요. 이게 복소평면을 이용하자는 거예요. 그럼 내 제곱은 지금 이게 플러스 1인가요? 마이너스 1인가요? 마이너스 1이 맞나 보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0을 찍어주시면 여기로 가는 거야. 이게 내 제곱이야. 그럼 5제곱은 여기로 가고 6제곱은 여기로 가고 7제곱은 여기로 가고 8제곱은 여기로 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9제곱부터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요렇게 지금 무엇을? 첫 번째 복소수 요 새끼를 거듭 제곱한 8개의 복소수를 점으로 표현한 겁니다. 요렇게. 그래서 45도라는 거 보자마자 8번 거듭 제곱하면 1이 되고 2번 거듭 제곱하면 마이너스 i가 되고 i가 되고 4번 거듭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고 이런 것들을 쉽게 계산 안 하고 찾을 수 있는 방법. 요게 복소평면이에요. 그러면 이 새끼는요 2분의 루트 3, 2분의 1이야. 걔는 몇 도일까? 2분의 루트 3, 2분의 1이면 여기가 루트 3이고 여기가 1이래. 몇 도야? 30도짜리 동경이 되는 겁니다. 30도짜리 동경이 돼. 그럼 30도면 얘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빨간 점이랑 노란 점이랑 뭐 했을 때? 뺐을 때 무슨 수가 돼야 된다고 했냐면 순허수가 돼야 된다고 했어. 실수 부분이 없어져야 된다고 얘기한 거야. 그럼 야 빨간 점이랑 노란 점 이 축 위에 있는 거 말고 얘네들 x좌표 같을 때 있어요 없어요? 빨간 점이랑 노란 점이랑 x좌표 같을 때 없죠? 그럼 x좌표 같아야 순허수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 노란 점이랑 여기 빨간 점을 빼면 i에서 마이너스 i를 뺀 거니까 2i가 되고 여기 노란 점, 여기 빨간 점에서 여기 노란 점을 빼면 이것도 지금 뭐였지? 노란 게 앞에 거였지? 빨간 게 뒤에 거였고 노란 게 앞에 거, 빨간 게 뒤에 거. 노란 거에서 빨간 거 빼면 2i 되고요. 그 다음에 노란 거에서 빨간 거 빼면 마이너스 2i 됩니다. 요럴 때가 바로 문제에서 요구할 때예요. 그러면 노란 점이 어떻게 될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일 때. 그 다음에 빨간 점이 어떻게 될 때? 셋, 여섯, 아홉일 때. 즉 이 새끼가 2고 얘가 9일 때 얘가 3이고 얘가 6일 때 그래서 더한 최소값은 9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 안 하고 복소평면으로 푸시면 훨씬 빨리 풀 수 있어요. 이렇게.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 짝짓기 해야 되니까 계산 틀리기도 하고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복소평면을 이용해서 좀 풀었으면 좋겠고 복소수로 이렇게 거의 제일 후반에 나오는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은 복소평면 이용했을 때 훨씬 깔끔한 문제들이 많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문제만 더 보십시다. 23번, 24번.
야, 그래서 17번 국소평면 풀어서 맞춘 사람, 국소평면 써가지고 푼 사람. 오, 예뻐. 우리 서현이는 그냥 맞췄어? 너 틀렸어? 그냥 풀었어? 계산해서? 근데 2,9로 해가지고 틀렸어? 11이라서? 예뻐. 그러니까 서현아 써야 돼. 써야 된다. 이거 뭔가 알려주면 계속해서 써먹어야 된다. 자, 봐봐 23번. 23번도 여기 이거 풀었던 문제 같은데. 저기 제네트에 나왔던 문제 같은데. 야, 이 3차랑 1차랑 곱하면 몇 차? 23번 틀리신 분. 야, 재건아 3차랑 1차랑 곱하면 몇 차요? 4차. 나눠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몫은 뭐라고 쓰면 돼? AX 플러스 B라고 쓰면 되지. 제곱 기억나? 그러면 봐봐. X세제곱 빼기 2X제곱 빼기 2X 더하기 4에서 3차식을 뺐더니 1차식의 제곱이 된대. 그렇게 된대. 그러면 PX의 최고차의 개수가 얼마라는 생각이 들어 안 들어? 1이구나. 그럼 이게 PX인가? 이게 QX고? 오케이? 네. 아니면 A가 1이면서 이게 PX고 얘가 QX인가? 둘 중에 하나라니까. 이해돼? 네. 진짜 돼? 네. 그래서 자, 마무리합시다. 얘가 PX라면 PX는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10X 빼기 5니까 이 식에서 이 식을 빼주시면 X제곱 사라지고 4X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9 완전 제곱식인지 확인하세요. 2, 3, 3 마이너스 오케이. 이게 2X 빼기 3 또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3 요렇게. 근데 Q형이 0보다 크다라고 했을걸요? 이게 QX 이렇게 해서 마무리. 선생님 두 번째 건요. 요걸 수도 있잖아요. 그걸 수도 있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면 얘를 여기다가 바로 집어넣어서 PX를 뺐다고 구해주세요. 그래서 선생님 지금 이게 됐으니까 당연히 단답형이니까 더 안 쓸 건데 더 생각 안 할 건데 만약에 서술형으로 나왔어? 서술형으로 나왔는데 시간이 남으면 이렇게 풀고 됐는데 시간이 남으면 안 되는 케이스도 보여주시면 뭐 완벽하지. 그래서 QX가 만약에 요거라면 그럼 PX는 요 식에서 X-1제곱을 뺀 겁니다. X세제곱 X-1제곱을 뺀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X제곱이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2X니까 없어지고 플러스 4, 1, 3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게 X제곱 빼기 5X 더하기 5 AX 플러스 B가 얘가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게 일단 1이어야 돼요. 여기 맞춰주려면.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제곱 되려면 마이너스 5X제곱이니까 얘가 2여야겠죠? 여기까지 맞췄어. 그럼 X의 개수가 0이고 상수항이 뭐여야 돼? 3이어야 돼. 근데 야 상수항이 3이야? 그러니까 이걸 모두 만족시키는 1차식을 만들 수가 없어. 그래서 성립하지 않는 거고요. 이해돼? 저번에 이제 맞출 때 안 됐어? 4차인데 3차는 알려줬어. 그러면 누가 P고 누가 Q일까 하면 2차, 1차, 1차니까 첫 번째 1차를 곱해서 P인가 두 번째 1차를 곱해서 P인가 당연히 3차 안에서 2차는 들어갈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둘로 나누어서 PX를 앞에 쪽으로 두 개인가 하고 계산해서 완전 제곱식 나오면 그냥 끝나는 거고 완전 제곱식이 만약에 안 나오는 상황이면 그때는 이렇게가 PX니까 가운데가 QX겠다 해서 QX를 가지고 PX를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24번 한 번도 못 맞췄어요. 고등수학에서 킬러 문제의 기본은 경우가 나누어지는 게 킬러 문제의 기본이야. 그러니까 한 가지 경우로 나오면 별로 어려운 게 아니야. 그래서 수능 미적분 문제도 전부 다 이런 경우 저런 경우 나눠서 풀 건데 얘가 생각해봐. K가 뭔지 줬어 안 줬어? K가 뭔지 안 줬단 말이야. 그러면 대칭축이
K잖아. 요렇게 생길 수 있고 아니면 K가 만약에 음수면 요렇게 생길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야. 근데 아무도 아닌데 한 명 맞췄었던 것 같은데 누가 맞췄더라? 소연이가 맞췄나? 소연이 혼자 맞췄어. 왜 그러면 서로 다른 상황이 되냐면 여기 y절편에서 x축과 평행한 직선 긋고 이렇게 하라고 하면 여기가 0, k제곱 플러스 4고요. 여기가 2k, k제곱 플러스 4. 여기 2k인 거 정도는 바로 보셔야 돼. 센터가 2k 저기 함수에 넣어서 구하는 게 아니라 센터가 k니까 0, k, k 이렇게 하면 저희가 2k가 그냥 될 거야. 그래서 둘레 길이를 구하라고 얘기하면 둘레 길이. 자, 여기 가로의 길이는 이거에서 이걸 뺀 거니까 2k고요. 세로의 길이는 k제곱 플러스 4가 되면서 이게 둘레 절반이니까 20됩니다 하고 식을 세워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생겼잖아? 그럼 여기가 2k, k제곱 플러스 4고 여기가 0, k제곱 플러스 4야. 그럼 길이를 구할 때 이거에서 이걸 뺄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2k랑 k제곱 플러스 4를 더해서 20이 됩니다. 이렇게 풀려. 식이 달라져. 왼쪽 오른쪽 점이 달라지면 식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라고. 그래서 이때는 어떨 때? 여기서 근을 구할 때는 0보다 큰 근만 구하셔야 되고 여기서 근을 구할 때는 0보다 작은 근만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구하셔야 돼요. 따라서 k제곱 마이너스 2k 빼기 16은 0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7 음수인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1 마이너스 루트 17만 가져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16은 0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7 양수인 거 찾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17만 찾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 맞추기가 좀 어렵지. 이유는 K의 위치에 따라 점은 똑같은데 점의 위치가 달라지면서 길이를 표현할 때 부호가 바뀔 수 있다. 이게 문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틀린 것들은 저기 세션지에다가 꼭 다시 푸셔야 됩니다. 세션지에 꼭 다시 푸셔야 돼요.